하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한 발짝 앞서 내일을 준비하는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이고요.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오늘의 이슈 정리하고 내일장을 내다보는 시간까지 가져보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시장의 흐름을 헤드라인과 함께 살펴보시죠. 4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외국인의 팔자세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2670선대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코스닥 역시나 장중 낙폭을 빠르게 깊혀나가면서 1% 넘는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있었는데 특히 외국인의 자금이 강하게 유출이 되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약한 시장 속에서도 엠폭스, 코로나, 전기차, 화재 관련된 종목들은 좋았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올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의 실적 영향이 컸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견조한 수출을 기반으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난해 기저효과를 보려 했을 때는 이익 증가세는 둔화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감염병 테마주들이 시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엠폭스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만 하더라도 사망자 수가 벌써 500여 명을 넘어섰고요. 감염자 수도 19,000여 명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 와중에 이제 코로나19까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국내에서 8월 말이 되면은 주당 35만 명의 환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이 코로나 작년 유행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는데요. 오늘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상한가에 직행한 종목들도 다수 포착이 됐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소니가 XR 헤드셋을 곧 국내에 출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비전 프로 같은 고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일반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3D 디자인을 하는 전문가용 제품이라고 합니다. 또 메타와 삼성전자까지 연내 XR 플랫폼 출시 계획을 밝혔는데요. IT 업계를 중심으로 XR 시장이 점점 경쟁이 점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XR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까지 지속적으로 살펴보시고요. 4가지 이슈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우리 시장이 잭슨홀 미팅 등 여러 가지 주요 일정들을 앞두고 조금 숨고르기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후에 계속 짚어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제는 오늘의 이슈 한 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이제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을 했고요. 코스닥도 오늘 1% 하락권이었는데 지지난주 이후에 좀 회복장을 보이나 했더니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회복한 부분을 조금은 되돌릴 수 있는 네. 조정이 예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들을 했습니다만 오전에만 해도 나름대로 견조하게 잘 숨고르기를 잘해준다. 이러한 그 흐름이었는데 오후 들어와서 갑자기 엔화가 145엔대를 깨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네. 분위기. 오전에만 해도 147엔대에서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죠. 네. 이러한 것들이 또 투심을 좀 자극하는 이러한 흐름으로 순간적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2660선대까지도 되밀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면 되겠고 또 하나는 코스피도 9조 원대 거래 대금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7조 5천억 정도에 머무는 이러한 거래 대금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조금 깊긴 했지만 당연히 예상됐던 거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상을 했던 하락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거래대금 엔화를 통해서 살짝 짚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탐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의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숫자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숫자가 256포인트인데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나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이 256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8월 5일 종가 대비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이만큼 올랐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이러한 숫자도 제가 지금 헛웃음이 나오는데요. 네. 당일날 뭐 거의 300포인트 가까이 급락을 맞습니다. 하고 되돌려 놓으면서 2,444포인트로 이제 출발했는데 뭐 2주 만에 이렇게 뭐 200~300포인트가 넘나드는 시장도 금융위기 당시 때 또는 네. 뭐 코로나 때도 이런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이 좀 과민 반응을 지나치게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8월 5일 날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그날 여러분들하고 같이 방송도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거는 놀래서 매도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그때 내가 사고 금요일 날 장중 고점에 다 매도하고 오늘 또 현금 들고서는 매수하는 타이밍을 노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욕심이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난 8월 5일 날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대반등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엔화의 이러한 연동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256포인트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요인들을 간략하게만 정리하면서 앞으로가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을 전망을 해본다면 사실은 뭐 그 전주 8월 1일, 2일부터 해서 조짐이 나타났고 사실은 1차적인 흐름은 7월 11일 날 엔캐리 트레이드 일부 청산되는 걸로 우리가 경험을 한번 했었는데 네. 8월 초 들어와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거는 결과적으로 일본에서의 전격적인 금리 인상과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는 지표가 동시에 발표가 되면서 이것이 복합작용을 일으켰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다행스럽게도 이제 주말과 지난 주말이죠. 그리고 그 전주 주말 그리고 지난주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지표들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이 결국은 소매 판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0.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1% 급증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제 기억으로는 2023년도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급증을 해준 걸로 네.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역시 소비는 쉽게 안 죽었구나.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이런 소비단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 침체라는 부분을 어느 지표 하나만 가지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어떠한 설득력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바로 또 실업 청구 건수도 오히려 시장 예상치에 미흡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역시 고용도 꾸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이런 소비와 고용이라는 이런 그 두 축이 물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또 우리도 뭐 침소봉대할 수는 없지만 네. 놀랬던 그런 어떤 흐름들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됐던 것이 뭐 긴급히 회의를 해서 비컷을 해라 뭐 빨리 뭐 9월달에 금리 인하도 무조건 뭐 50bp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가 쑥 들어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정상 궤도로 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전체적인 투자자들의 심리라든가 매매 행태들이 진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좀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그 흐름들이 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그러면서 또 진화에 나섰죠. 일본에서도 부총재가 나서서 우리가 이러한 시장의 모습 속에서는 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단행하지 않겠다. 또 통화의 안정적인 움직임을 계속 예의주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엔화도 장중한 때 141엔대까지 갔던 엔화가 149엔도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145엔대에서 지지 라인을 형성해 주면서 움직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시장의 어떠한 심리를 회복시켜주고 어떤 면에서는 뭐 심리 회복보다는 놀란 가슴을 좀 쓸어 담아 주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의 핵심 축이었던 단기적으로 뭐 장중에 10%까지도 급락했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또 실적단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뭐 전력설비 쪽이라든가 뭐 다른 여타 섹터 자동차 쪽들도 그렇고요. 올라오는 모습들이었고 특히 이 AI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와 관련돼서 재정 지출을 더욱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빅테크 CEO들의 그런 어떠한 발표라든가 또는 뭐 인터뷰라든가 또는 실적 가이던스 속에서의 내용들이 엔비디아가 결정적으로 20% 가까이 급등하게 만드는 네. 이러한 요인들을 작용을 해주면서 우리 시장도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올 수 있었다. 결국 결자 해지 아닌 결자 해지, 이 뭐 경기 침체라든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고용에 대한 불안감, 또 소비단에 대한 부분 그리고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가 급등을 해주면서 우리 시장을 끌고 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당연히 외국인들이 뭐 장중한 때 1조 원 넘는 이러한 모습을 지난 주말에 보여주었다라는 것이 그나마라도 빠르게 이러한 낙폭을 일정하게 만회하는 조금 늦긴 했죠 우리가. 네, 맞습니다. 점검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미 증시 뭐 S&P 500이라든가 나스닥도 그렇고 심지어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사실은 지난 8월 5일 날이 아니라 8월 2일, 1일에 이 고점까지도 회복을 시켜주는 그러한 모습들이었는데 우리 시장만 지난 주말에 이제 겨우 이 갭을 메꾸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반등의 흐름들이 2,700도 숫자상으로는 찍지를 못했어요. 그런 과정들이 잘 그래도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매 판매 급증도 그렇고 엔화의 안정세까지 우리 시장의 정상화에 작용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좀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나긴 했는데 추가 상승 모멘텀이나 돌발 악재는 있을까요? 이게 이제 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추가 상승의 모멘텀은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네. 그런데 돌발 악재라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만큼 우리가 심리적으로 아직은 위축돼 있다라는 것이 엔화의 이러한 어떠한 145엔이면은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145엔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지난번 저점이었던 140엔대 초반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145엔에서 140엔대 후반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연동이 되는데 네. 147, 8에서 계속 놀다가 오늘 145도 깨지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되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흔들어 된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언제든지 시장은 또 한 번의 어떤 흔들림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좀 염두에 두자. 언제까지요? 최소한도 다음 주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기 전까지는 네. 1차적인 하나의 우리가 이 변동성을 어떻게 잘 시장에서 극복해 주느냐 확인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이후에 어쨌든 2분기 실적은 발표가 됐습니다. 엔비디아 하나만 이제 남았죠.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연출될 만한 그러한 요인들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보다도 이제 뭐 우리도 그렇고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 주목이 될 텐데요. 당장 22일 날 이제 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려서 3.5%의 이 금리를 결국은 뭐 동결할 수밖에 없는 네. 구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소수 의견을 어떻게 내느냐. 위원들 중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뭔가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시점이 됐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한 인사들 중에 몇 명이나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지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날 이제 또 지난 7월 달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는데 뭐 그 부분은 뭐 크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은요. 다음 날 이제 뭐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파월 의장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금리와 관련된 뭐 이 미국의 파월 의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금융 수장들이 이제 코멘트를 할 텐데 이 부분이 일차적으로는 심리를 좀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일부에서는 이제 과거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한복판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잭슨홀 미팅 이후에 뭔가 그래도 금리를 완화시키려는 단초를 기대를 했었는데 확 찬물을 끼얹어 버리니까 네. 시장이 아주 더 추가적인 하락이 연출됐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뭐 시장이 아직은 진정됐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최소한의 어떠한 그 시장의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조금은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그래도 시장을 좀 달랠 만한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8일 날 엔비디아가 이제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엔비디아 실적 전망도 하고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둔 상태 속에서의 긍정적인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이 120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잘 하방을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실적을 맞이하느냐. 네. 이것이 우리 IT 쪽을 중심으로 해서도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결국 현재 구간에서 보면은요 이제 뭐 8월 달 2주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상하단 밴드를 조금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린다면 2630에서부터 2730선 정도를 지지와 또 저항의 이런 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765에서 795포인트를 정도에 두고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문제는 지난번 구간에서는 뭐 거의 전 업종과 종목에 걸쳐서 급락 이후에 하면서 이제 반등들을 줬잖아요. 네. 이제부터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섹터 내에서도 그렇고 종목별로 좀 압축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제시해드렸던 그런 지수 밴드의 상단에 근접할 경우에는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네. 현금 비중을 늘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단에 근접할 경우에는 분할 매수를 하면서 네. 여러분들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이 남은 8월 달에 중요한 그런 어떤 매매 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부터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또 섹터별로 종목 압축해서 보자라고 하셨는데 오늘장 기준으로 코스닥의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2배 가까이 되는데요. 반면 또 엠폭스나 코로나 화재 관련된 종목들은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들도 많습니다. 이런 테마성 종목들의 편승을 할 시점인지 혹은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들을 좀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날카롭고 좋은 질문을 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이 되게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코로나는 확산이 된다. 뭐 내 주변의 분들 중에서도 뭐 과거 우리가 2020년에 걸렸던 코로나하고는 비할 바 아니지만은 조금은 고생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네.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진단부터 시작해서 뭐 치료제, 마스크 뭐 계속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들어간 일부 또 확산되는 코로나 관련한 이런 뭐 관련 종목들을 네. 보시면. 시가총액이 뭐 400억, 500억, 뭐 600억, 뭐 1000억도 안 되는 것들도 막 급등을 하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 여러분들도 비교하시겠지만 오늘은 뭐 또 심지어는 뭐 음압 병상과 관련된 종목들도 네. 막 급등을 하더라고요. 뭐 그 당시에 입원 환자 수
증가되는 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그 당시 때는 정말 생존의 문제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걸리면 죽는 거니까 뭐 투자고 뭐가 어디 있었겠어요. 다 도망가기 바쁘고 또 치료제도 나오지 않았고 뭐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여러분들 그런 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름 감기가 조금 변이 되고 있는 거고 겨울 독감과 이렇게 좀 비교도 되고 합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이러한 뭐 코로나 진단 키트를 중심으로 해서 뭐 웬만한 종목들이 최소 50에서 100%까지 단기간에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저는 수건 돌리기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딱 멈춰주는 순간에 그냥 다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시점도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자제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번에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8월 5일 날 300포인트 급락하는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삼성전자 마이너스 10% 뭐 다른 것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라든가 지수대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2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개선됐거나 향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한 섹터나 종목들을 오히려 저점 매수, 분할 매수하면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탄력도도 떨어지고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면서 교체하는 이런 전략이 좋지 지금 이렇게 테마성 종목들을 쫓아가는 전략은 또 한 번의 낭패를 볼 수 있는 시점도 다가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테마성 종목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오히려 저평가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지지난주 목요일이죠. 8월 8일에 저희가 반도체 네 종목들 지지와 저항을 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 이 1차 저항대를 돌파했거나 좀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 저항선 좀 새롭게 수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 부분을 해드려야 되는데 뭐 이것이 절대적인 건 않지만 네. 그래도 말씀드렸던 가격대에 넘어섰거나 근접했거나 이러한 모습들이 1차적으로 다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1차 지지 라인들도 조금 더 높일 수 있고요. 또 1차 저항이 아니라 이제 2차 목표대들을 여러분들에게 설정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전자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7만 1,000원에서 오히려 이제 7만 3,000원대로 여러분들께 이제 하단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상단은 7만 8,000원에서 8만 3,000원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이러한 모습들을 감안해서 보면 이제는 바로 8만 원에 안착을 해주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전에 이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부딪히는 자리들이 이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제일 좋은 거는 7만 3천 원까지 밀리지 않고 요 7만 5, 6천 대에서 움직여주는 게 제일 좋지만 이 워낙 변동성이 있는 흐름이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8만 원 이상 가는 자리는 매수하기가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7만 5천 원 밑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이해하시고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께 21만 원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20만 원 찍고 그리고 또 지금 주춤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15만 원이 하단이 아니고 하이닉스의 하단도 이제 17만 원대로 올려드리는 거죠. 17만 원대로 올려드리고 여기서 이제 20만 원을 다시 안착해주고 돌파해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22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단을 조금 더 열어두면서 추세를 잡고 올라가기보다는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변동성 구간이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10만 원을 하단부를 하면서 13만 원을 1차 저항으로 뒀는데 13만 원을 살짝 못 가고 여기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이 이제는 하단이 아니라 하단은 11만 원 정도로 높여드리고 그리고 위쪽으로는 바로 요 15만 원 선의 박스를 형성해 주었던 상단의 자리 이러한 자리들이 그 다음 자리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오히려 12만 원 초반이라든가 그 이하 자리에서는 이제 거꾸로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라든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이 대응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13만 원을 넘어가면서 14만 원, 15만 원 근처 간다라면은 거기서 또 매도하고 하는 이런 어떠한 박스권의 대응 전략들이 당분간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 이번 반등 구간에서 또 아주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이스페타시스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라인을 오히려 이제 35,000원으로 올려드리고요. 바로 여기서 1차 저항대로 제시해드렸던 자리들이 42,000원이었는데 그 자리를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추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들은 48,000원 라인이 해당이 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서 이제 48,000원 근처에 오면은 일부 정리하고 밑에서 다시 공략하는 자리 그리고 43,000원 이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오히려 또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가격의 어떤 그 상단과 하단을 조금씩 높여놓고 대응해 나간다면 현재 시장이 추세를 잡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구간이니까 이러한 변동성 구간을 이용해서 단기적인 대응 전략도 병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지와 저항 이용하셔서 단기적인 대응 전략까지 챙겨 가시고요. 이렇게 오늘장 이슈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 기법 강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내일장 체크포인트 바로 알아볼 텐데요. 앞서서 이제 조정 시 저점 매수 전략을 꾸준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내일은 좀 어떻게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 오늘도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결국은 어떤 시장이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거고 모멘텀을 찾아야 돼요. 네.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이러한 그 흐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항상 분할 매수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께 강조드리지만은 비중 조절을 잘해야 돼. 내가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이번에 반등을 오는 과정들 속에서 최소한도 20-30% 현금을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만든 현금으로 밀릴 때 뭐 물타기를 하시든 신규 공략을 하시든 그리고 큰 욕심 내지 말고 뭐 5%에서 10% 정도의 어떤 종목들의 반등들이 나올 때 또 일정하게 정리를 하면서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는 이러한 어떠한 전략과 종목들 분산 투자 절대적으로 지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실적 호조의 섹터의 대표적인 것들이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조선, 방산, 전력설비, 제약바이오 이쪽들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압축해 나가는 이들 내에서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테마성 종목들 중에서는 원전, 동해가스전 개발, 뭐 코로나 확산, 뭐 특히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전고체 쪽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살펴본 섹터 내에서 이제 종목들 잘 압축하셔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가을에는 어떤 공략 기법, 공략주로 시장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무료 강연회가 8월 3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리니까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서동구 소장님의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부터 내일장 공략주 시간의 특징주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직 기법 강의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 시청자 여러분들, 8월 5일 날의 그 아사리판이라고 그럴까요? 폭락 속에서 하면서 256포인트가 올라왔고요. 오늘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조금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제 8월 달도 폭염이 아직은 가시지 않았습니다만 열대야도 이제 곧 마무리되겠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또 코로나도 일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물론 뭐 증세는 과거에 비하면은 많이 약화됐습니다만 좀 진정이 되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진행하려고 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여러분들 이달 말 되면은 좀 진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8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8월의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여러분들 3시까지 미니 강연회 선착순 20분과 함께 여러분과 9월에 공략주들, 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도 해드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도주를 공략하고 9월에 추석 연휴 기간을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8월 31일 토요일 날 1시부터 3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20분에 한해서만 같이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전화를 하셔서 사전 예약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코스피 방향성이 파란 다이아가 작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서서히 작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요 시그널들이 또 한 번 잘 나와주는 시점. 이번 주에는 바로 빨간 다이아로 되돌리지 못합니다. 이제 지금의 자리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시그널도 파랗게 변했다, 또 빨간 시그널이 나왔다, 빨간 시그널이 계속 유지가 됐다 한다면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9월 달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준비를 하셔야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돌아서 주는 놈들을 빠르게 교체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면서 어떠한 종목들, 어떠한 섹터들을 우리가 하반기에 제대로 공략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손실을 최소화시킬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좀 빠졌다, 내일 좀 올랐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과감하게 속고낼 건 속가내고 잡초 제거할 거는 잡초 제거하면서 새로운 시장의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을 공략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종목은요, 지난 7월 22일 날 말씀드렸던 카페24. 2분기 영업이 289% 급증. 구글이 소위 말해서 유튜브에서 제대로 상품을 잘 팔아보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먹을수록 그 고스란히 수혜를 보는 종목이 바로 카페24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 22일 날 말씀을 드릴 때 주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빨간 다이아가 출현이 됐나요? 아니죠. 이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작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빨간 시그널이 나와주는 시점이라면 여러분들 공략할 수 있는 자리들이 됩니다. 라면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매직솔루션은요, 이러한 하락이 지속이 되다가
시장의 볼륨과 가격과 거래량 등의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이제 하락이 멈춰주고 서서히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 된다면 그것을 서동구가 피킹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단숨에 여러분들 32,000원 올라섰고요. 이 급락장 속에서도 지난 8월 12일 날 또다시 고점을 기록해 주면서 고가 기준 30%의 수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에 발빠르게 대응을 하신 분들은 요 32,000원 이상에서 매도하고 다시 또 급락하는 시점을 이용해서 다시 재공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는 그 자리에 신규 진입이 안 됐던 분들은 진입도 가능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2차 목표가를 39,000원으로 제시해 드렸던 거죠. 뭐 불과 5%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고 그랬죠. 이러한 움직임들 속에서 급등을 보여준 이후에 원위치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가가 상승을 보여줬어요. 이 직전에 고점대 돌파하고 나서는 안 무너진 자리였다는 얘기죠. 그 자리가. 제가 방송 당시 때. 그러면서 지금은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반전되지 못하니까 주가가 상하단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 캔들의 모습들을 보실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상승. 그리고 시장이 무너지면서 급락했지만 이러한 자리들에 대한 이 지지력이 전혀 훼손되지 않았던 모습이었고 곧바로 급반등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러한 자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상승을 보여주려는 기운이 볼륨이 더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캔들은 이탈되는 모습이지만은 곧바로 V자 급반등을 주면서 새로운 고점을 또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이 그림을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자리죠. 예, 아직은 전환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소극적인 매수를 단행하는 자리들이고 올라갔다가 다이아가 이제 점점 변화되는 모습이니까 8월 5일 날 급락하는 자리에서는 오히려 여기에서 다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잡은 거고 그리고 여기서 고점에서 일부 이익 실현하고 갖고 있으면 오늘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다시 또 상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과 동반해서 움직일 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뭔가 종목별로는 살아나서 움직이려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카페24라는 바로 유튜브와 함께 시세의 성장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따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릴 종목도요. 아직은 파란 다이아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시그널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직전에 상승 추세 잘 보여왔던 하단의 자리들, 지지를 보여주려는 자리들이고요. 여기를 먼저 돌파하느냐, 상단들이 여기에 놓여져 있는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전력설비 수출의 선봉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러한 밴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이제 됐다. 이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8월 31일 여러분들과 함께 토요일 날 이곳 서대문 이데일리 TV 20층에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주도 종목 공략 방법과 9월의 공략주 함께하는 시간 선착순 20분에 한해서 무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전화 예약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41분경을 가리키고 있는데 어떤 시간에 특징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을지 등락률 순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위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오늘 데뷔전을 치른 종목인데 장 초반만 하더라도 7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 그 상승분을 축소해내더니 24% 상승 마감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콘크리트 펌프카 업체입니다. 국내 점유율 1위에 달하고요. 북미에서도 2위에 달하는 굉장히 톱티어 기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번 주에 총 6개의 공모주가 이제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IPO 흥행에 성공할지 지속적으로 팔로우해 보시고요. 전진건설 로봇의 경우에는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3%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2위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2위 종목은 KBI 메탈입니다. 5월 이후에 크게 내렸다가 이번 달 들어서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은 6% 하락했습니다. 현재 시간에서 2%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최근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고 역대 최대 상반기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올 여름 전력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선, 전력, 구리주에 대한 관심 또한 뜨거웠습니다. KBI 메탈 현재는 2% 오르고요. 마지막 1위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1위 종목은 랩지노믹스입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건 바로 감염병 테마였는데 코로나19 빠르게 재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이제 8월 말쯤 됐을 때 주당 35만 명 이 환자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작년 최고 유행 수준이라고 합니다. 랩지노믹스가 이에 따라서 7월 말 대비 2배 가까이 오름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오후 들어서도 크게 튀면서 1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3%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3가지 모두 살펴봤고요. 이어서 내일장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내일의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힌트가 전력 설비 수출의 선봉장이었습니다. 전력 설비 최근에 핫한데 어떤 종목일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선봉장이면 대표적인 종목. HD 현대일렉트릭. 그렇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실적단들이 다 좋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연출될 때는 항상 대장주가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빨리 돌아서 주느냐 아니면 못 가느냐. 네. 그래야만 나머지 종목들이 쳐다보고 있다가 잘 가네 나도 가자. 또는 꺾이나 보네 안 되겠다. 네.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평온하고 너도 나도 다 갈 때는 이 종목 저 종목 같은 섹터 내에서 뭐 비슷한 것들 다 공략해도 되지만 이런 변동성이 크고 어떤 시장이 어떤 불안정한 모습 속에서는 항상 그 섹터 내의 탑티어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그걸 공략하는 게 좋겠다. 대장주격을 보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 서프라이즈 뭐 이미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변압기 쪽과 또 이 회전기 이 수요가 계속해서 미국발 수출이 지속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유럽 쪽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네. 계속 수주와 관련된 협상이라든가 모멘텀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네. 것도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장기 납품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조선 업종들이 과거에 잘 나갈 때
또 다른 어떤 수익성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아무거나 그냥 뭐 받아내고 또 서로 경쟁하면서 저가 수주 해가지고 다 적자로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뭐 이 회사 자체가 이미 싸놓을 만큼 다 수주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선별하면서 우리 회사에 돈이 조금이라도 잘 될 만한 게 뭘까 이러면서 이제 선택하면서 할 수 네.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수익성은 더욱더 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는데 자 지금 잠깐 매출단을 좀 한번 우리가 예상되는 것들을 여러분들 연간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조 원대를 훌쩍 올해 이제 넘어서는 거고요. 내년에는 4조 원대 그리고 2026년은 4조 원대 후반까지도 이렇게 매출단이 급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121% 올해 급증해 줄 것으로. 그러니까 작년에도 2022년 대비했을 때 136% 급증인데 올해도 이렇게 급증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2025년에도 올해 대비했을 때 26% 이상 그리고 2026년에는 영업이익만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전체 지금 현재 예상되는 올해의 영업이익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17배 내외에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주가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략해 볼 만한 메리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잘 올라갈 때는 뭐 30만 원이 뭐예요? 뭐 35만 원, 6만 원에도 사고 싶은데 막상 이런 살 기회가 여러분들 7월 24일 날 37만 4천 원 고점이었던 주식이 지난 8월 5일 날 23만 8천 원까지 갔었습니다. 장중에 저점. 네. 근데 못 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제 조금 안정이 됐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25만 원을 여러분들이 짧게는 이탈가로 설정해 놓고 25만 원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내가 사고 싶었던 현대일렉트릭을 모아 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단숨에 뭐 36만 원, 7만 원 넘어가면 좋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1차적으로는 33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놓고 저점에서의 매수 33만 원 가면 1차 매도 하는 이러한 전략을 펼치면서 HD 현대일렉트릭도 이제는 고가주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업종의 대표주로서 현대일렉트릭도 공략해 볼 만한 시점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실적 성장 지속 전망되는 HD 현대일렉트릭 목표가는 33만 원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소장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감후 투자 코칭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